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법꾸라지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요.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근데 이 형량을 두고 아주 좀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적절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볼까요?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약한 겁니까? 적절한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국가나 사회에 끼친 해악을 생각하면 약한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판결문이 나오기 전이라서, 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긴 약간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상당히 무죄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유무죄 판단이 맞다는 것을 가정할 때에는, 그때는 뭐 약간 좀 세지 않나라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좀 이 법조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의 판례가 거의 없고. 네. 사실은 여기서 그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 2년 6개월이면 상당히 센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정렬 전 부장판사도 같은 견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예. 검찰 구형인데요. 네. 이게 지금 8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8년을.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면 검찰 네. 구형량의 한 절반에서 약간 넘는 정도를 선고를 해왔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대략 그냥 전부 유죄가 된다고 하면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면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 정도 사이였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긴 한데요. 네네. 근데 지금, 기소된 거 중에서 유죄가 인정된 게 반이 안 되거든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은, 4년 6개월에서 절반도 더 밑으로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네. 2년 6개월이니까 그 절반도 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대비해 보면은, 약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결국은 유무죄 판단이 맞냐 틀리냐의 그렇죠. 관점에서가 사실 그게 본질이죠, 그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바로 이제 그 문제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그 인사조치를 강요한 것 무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담당관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한 거 무죄. 네. 그다음에 K스포츠클럽 현장 실태점검 부당 지시한 거 무죄. 네. 국정조사 불출 이건 그러니까 국정조사 빼고 일단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무죄 판단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세 가지 말씀 주신 것 전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직권남용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요. 네. 글자 그대로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 행위 자체가 이 담당 공무원의,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민정수석 비서관의 일반적인 권한에 속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권한에 속해야 되고 속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는 사실 나쁜 짓이긴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처음에 특정하셨던 김종익 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불법사처럼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 당시에 그 행위를 했던 데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직윤리 감사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민간인 사찰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해버린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권한 밖의.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권한 밖의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안 돼서 그 부분은 직권남용 무죄가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무죄예요? 직권남용.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이게 인정된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민정수석 산하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고. 네. 공직기강 비서관은 공직자들의 공무원들의 기강 실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업무가. 그래서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정당한 감찰이잖아요. 그렇죠. 감찰 활동 결과 그래서 인사조치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민정수석이. 지금 말씀 주신 세 가지 중에서 K스포츠클럽 현장 실태 점검 이 부분은요. 예. 이게 지금 민간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무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그러면 문체부 두 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 이게 지금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전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뭐 예, 파면이나 해임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이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것은 네. 공무원 신분 보장이 돼 있는데 뭐 징계 처분이나 뭐 형벌을 받거나 탄핵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런 예.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전보 조치는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전보 조치를 한 것이 과연 위법한 행위냐는 네. 거에 평가는 좀 갈릴 수 있어요. 아, 또 역시 이 법리는 캐면 캘수록 예. 머리가 지끈대는 게 좀 세부적으로 예. 들어가니까 갑자기 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시면 직권남용죄가 일단은 직권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직권에 속해야 되고 남용한 거기 때문에 네. 남용해야만 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다른 불법 행위를 한 경우라서 해서는 이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한 걸 보면은 상당히 나쁜데 이게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 그렇게 여지가 넓지 않다는 게 한계긴 한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 감찰 네. 직무를 포기했다. 그래서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직무유기 네네. 혐의로 예.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직무유기죄도 사실 또 성립이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서요. 글자 그대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야만 성립되는 범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성실하게 하지 않았거나 내지는 부당하게 했더라도 예. 일단 했으면 직무유기죄는 안 됩니다. 유기란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 네. 성립 범위가 좁은데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인정된 것을 보면은 예.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인정된 것을 보면은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이 지금 그 국정농단 방조 부분이 직무유기가 됐다는 거는 결국 우병우 전 수석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밖에 몰랐고, 그러니까 네. 직무를 갖다 버렸으니까 수행을 네. 안 했으니까 예. 어느 정도의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랐을 거라는 거죠. 직무유기를 해버렸으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역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문체부 공무원 뭐 자천 조치 이런 네네. 거 관련해서는 여기에 이제 지금 최순실 씨가 개입이 돼 있는데 그렇죠.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해 버렸으니까 잘 몰랐을 텐데 어떻게 여기에 깊이 관여를 했겠느냐. 아, 논리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히려 예, 기소 예. 자체가 이게 약간 모순점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일단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건 좀 판결문 내용을 좀 세세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판결문을 봐야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눈길을 끄는 게 사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이 또 한 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네, 얘기하는데 바로 그거하고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진행됐던 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별감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이거는 뭐 법 자체가 이렇게 요건이 명백하게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요. 다만 네네.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특별감찰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보기에 아마 뭐 이게 옳은 건 아닌데 네. 인지상정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감찰하려고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들지 않았겠느냐. 예, 이게 이런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또 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법 위반은 이게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거하고 괴를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법 자체가 따로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좀 연동되어 있는 게 그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시켜가지고 사찰을 하게 한 혐의가 또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석수 특별감찰관 뒷조사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진선 전 강원지사 뒷조사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도 몇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런 분들 뒷조사시키고 이걸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지금 오늘 그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그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다면 지금 또 다른 이 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 부분은 저도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정수석실 업무 자체가 공직자의 기강이라든가 감찰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데 그거를 남용해서
사찰까지 해버렸다 하면 네. 이제 직권남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유죄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거는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사실 공무원 범죄가 우리나라 형법상 그렇게 형이 높지가 않습니다. 뇌물만 특별법이 있어서 형이 그렇죠. 높고요. 예. 보통 다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어 최고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뭐 한꺼번에 지금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별도로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어떻든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은 초범이잖아요. 예. 초범? 예. 예, 그게 이제 상당히 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역으로 이제 이번 재판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또 안 좋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뭐 국회 위증 이런 문제는 뭐 어찌 보면 좀 단순한 거라 뭐 특별히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위증도 사실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위증을 한 게 있었고 하나는 이제 출석을 하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불출석건이 있었죠. 청문회 네. 불출석건. 예. 예. 근데 이제 위증은 형이 좀 높습니다. 근데 네. 불출석은 또 형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당초에 검찰에서 구형을 8년을 갔던 게 이 위증 부분 때문에 8년까지 갔던 건데요. 예. 그게 무죄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최고형이 7년 6개월까지밖에 안 되게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판례가 만약에 확정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판결이. 근데 이게 우병우라고 하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공무원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면 그 혐의가 줄기가 두 개였잖아요. 해야 되는 일은 안 해서 직무유기. 그다음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서 직권남용 이렇게 됐던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이 갈렸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공무원 사회에서 그 판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이 공무원이 일단 그 어떤 자신의 공무상 행위를 할 때 근거가 돼야 되는 건 당연히 법이거든요. 법령. 그거 당연하죠. 예. 그래서 법령상의 행위를 그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해야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네. 그런 걸 다 구분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 뭐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서부터 또 그다음에 이제 국정농단까지 와서는 이 권한 자체가 불투명해가지고 네. 법령의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관행적으로 이제 뭐 부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다 등에 이제 완전히 대통령이라는 그 최고 권력자까지 업었을 때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정말 이제 법대로 해라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 짧게 마지막으로 단답형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27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는데요.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구형량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측은 저의 영역이 아닌데 그냥 제 희망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징역이요. 그래요? 네. 근거를 여쭤봐야 될 거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거는 뭐 결심 공판 끝나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죠. 자, 오늘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약간 좀 세지 않나라는 오히려?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 법조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의 판례가 거의 없고 네. 사실은 여기서 그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 2년 6개월이면 상당히 센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정열 네네. 전 부장판사도 같은 견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예. 검찰 구형인데요. 네. 이게 지금 8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8년을.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면 검찰 네. 구형량의 한 절반에서 약간 넘는 정도를 선고를 해왔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대략 뭐 그냥 전부 유죄가 된다고 하면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면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 정도 사이였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긴 한데요. 네네. 근데 지금 기소된 것 중에서 유죄가 인정된 게 반이 안 되거든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은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법꾸라지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요.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근데 이 형량을 두고 아주 좀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적절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볼까요? 이정열 전 부장판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약한 겁니까? 적절한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국가나 사회에 끼친 해악을 생각하면 약한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판결문이 나오기 전이라서, 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기는 약간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상당히 무죄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유무죄 판단이 맞다는 것을 가정할 때에는, 그때는 이 담당 공무원의,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민정수석 비서관의 일반적인 권한에 속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권한에 속해야 되고 속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는 사실 나쁜 짓이긴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처음에 특종하셨던 왜 김종익 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 말씀하시는 유서, 예. 그때 당시에 그 행위를 했던 데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직윤리 감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민간인 사찰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해버린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권한 밖에.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권한 밖의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안 돼서 그 부분은 직권남용 무죄가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무죄예요, 직권남용.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이게 인정된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민정수석 산하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고. 네. 공직기강 비서관은 공직자들의, 공무원들의 기강 실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업무가.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한 감찰이잖아요. 그렇죠. 감찰 활동 결과 그래서 인사조치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민정수석이. 지금 말씀 주신 세 가지 중에서 K스포츠클럽 현장 실태 점검 이 부분은요. 예. 이게 지금 민간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무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그러면 문체부 건 두 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 이게 지금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전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파면이나 해임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이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것은 공무원 신분 보장이 돼 있는데 뭐 징계 처분이나 뭐 형벌을 받거나 탄핵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런 처분을 받지 않아. 4년 6개월에서 절반도 더 밑으로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2년 6개월이니까 그 절반도 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대비해 보면은 약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결국은 유무죄 판단이 맞냐 틀리냐의 그렇죠. 사실 그게 본질이죠. 그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제 그 문제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조치를 강요한 것 무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담당관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한 거 무죄. 네. 그다음에 K스포츠클럽 현장 실태점검 부당 지시한 거 무죄. 네. 국정조사 이건 그러니까 국정조사 빼고 일단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무죄 판단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세 가지 말씀 주신 것 전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직권남용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요. 네. 글자 그대로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행위 자체가